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알베르토 무살렘 총재 발언 내용을 좀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5월 9일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에 베스 헤맥 총재 연설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좀 재조명하겠습니다. 이 두 총재의 발언의 핵심은 미국 경제의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재정정책과 무역 동향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틀입니다. 자, 먼저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을 좀 살펴보면은요. 어제 미네소타 경제클럽 연설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뒤에 사족을 달았죠. 관세 및 기타 요인들이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들어오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4월 2일 발표된 관세 인상, 그에 따른 보복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그래서 단기 경제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높은 관세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높은 관세 보복 조치가 계속되면 몇 분기 동안 경제 활동과 고용이 의미 있게 둔화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견고한 고용 증가와 제한적인 해고를 보이고 있어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뒤에 한마디 붙였죠. 관세가 노동시장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이게 읽힙니다. 그리고 이런 무살렘 총재 발언은 이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 대응에 중요한 정책적 딜레마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통제 가능한 경우 통화정책이 적절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서 장기 기대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경우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세가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서 일반 관세 10%니까 모든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가 부과되고 그리고 만약에 유예기간 90일이 지나서 7월 달에 보복 관세가 원래대로 진행된다면 이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이 지출이나 투자 결정을 보류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가격 상승, 비용 증가를 넘어선 경제 전반의 냉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5월 9일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베스 헤맥 총재는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 정책을 둘러싼 고조된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 노동시장 약화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경제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과거처럼 단일한 경로, 그러니까 한 가지 정책, 한 가지 방향으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경제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잠재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죠. 그래서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율.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한 진정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묘사했죠.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만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 즉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어려움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에 금융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긴축됐고 주요 주식 지수가 하락했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됐고 장기 금리가 상승했으며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관세 정책이 이렇게 변화하고 불확실하게 유지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신호와 노이즈를 분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특히 해맥 총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명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분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합된 경제 신호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를 넘어서 도전적인 경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높은 확률의 예측인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 억제가 종종 성장 둔화를 악화시키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이를테면 금리 조정, 이런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건 정책 완화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고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맥 총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명시한 것은 단순히 혼합된 지금 복잡한 경제 신호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고를 넘어서는 발언이에요. 아주 위험한 경제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높은 경고성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살렘 총재, 해맥 총재 두 사람 다 정부 정책 불확실성, 특히 관세 정책, 광범위한 재정 문제, 이것들이 경제 전망을 흐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걸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맥 총재는 통화 정책과 함께 다른 경제 정책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어요. 이것은 재정, 무역 정책 결정에서 비롯된 지금 상당히 큰 외부 충격에 통화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인트 루이스 무살렘 총재, 클리블랜드 해맥 총재 최근 인터뷰 강연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정책적 영향은 뭔가, 함의는 뭔가 봅시다. 한국 경제는 당연히 이런 미국발 동향의 지속적인 변동성으로 이어지겠죠. 원달러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가 작동할 거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 무역 협상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반된 압력의 직면에서 좀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겠죠. 그래서 국내 금리를 지금 인하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 상승 압력을 받을 겁니다. 수출과 투자 환경은 글로벌 무역 조건이 악화되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 성장이 둔화되니까 역풍에 직면하겠죠. 이런 외부 충격이 한국의 기존 취약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제적 위험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 그래서 정부가 정부 부채, 가계부채 수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좀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역 및 투자 다변화를 꾀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됩니다. 높은 가계부채, 급속한 고령화, 주요 수출 부문에서의 경쟁 심화, 이런 우리 한국 경제에 내재된 취약점들이 이런 외부의 충격에 크게 부서질 수 있거든요.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 단기적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될 겁니다. 두 총재의 인터뷰와 강연 내용은 어찌됐든 미국발 경제 불확실성이다. 미국 경제가 침체될 확률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한국 경제에도 지속적으로 큰 도전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선제적 대응, 그 다음에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유연하고
장단기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두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발언들 분석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